안녕하세요. 네, 토요일이고 날씨도 그래도 좋고 한데 이렇게 영화 보러 오신 귀한 손님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영화를 만들어 주신 두 분, 사실은 두 영화를 만드셨으니까 뭐 감독 한 분이긴 하지만 지금 세 분인 셈인데요. 네, 어쨌든 그 영화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길상에서처럼 그 행운을 빌어주는, 그래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행운을 빌고 또 한편에는 따뜻한 손, 특히 손길을 보내주는 것이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를 맡은 고정가피라고 합니다.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 이주민 예술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오늘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감독님들 각자 소개를, 조령미 감독님 먼저 소개해 주시고 또 포레스트 이안 에슬러 감독님 네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길상을 연출한 조령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에 날씨 좋은 날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수 대신 쳐주셔요. 네, 저기 포레스트 감독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이 두 작품 관람객 앞에서 처음 보니까 좀 엄청 떨려 있어가지고 이주민 예술제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있고 또 와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들이 사실 영상으로 말씀을 다 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직접 나오셨고 하니까 목소리로 또 들려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령미 감독님 이 길상이란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을 때 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소감이라든지 또 지금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네. 네. 우선은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이게 저희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망설여졌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희 그 학교 졸업 작품으로 졸업 작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었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주민 혹은 디아스포라의 어떤 이야기를 좀 꺼내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는 좀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완성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따 한번 좀 더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동시대의 삶을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레스트 감독님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디아스포라적인 존재, 지금 우리 이제 이 새 영화를 이 이주민 예술제에서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같이 묶었는데요. 포레스트 감독님은 또 이 두 편 사실 앞에 거와 뒤에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계기로 내진 어떤 느낌으로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영화를 만드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오마를 위한 음악 첫 번째 짧은 것은 만들 그 기회가 뭐냐면은 아는 배우 단체가
그 치매 예술적인 치료를 위해서 뭐 예산 다 가지고 그래서 배우들이 뭐 치매 치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육도 받으면서 그 예산 안에서 영상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영상 다담자로 들어와가지고 이 치매 예술적인 치료를 그냥 이 연기 탄체를 따라가면서 일반적인 다큐 찍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면은 연기자로서 뭐 그런 매체 말고 영화적인 매체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시도 보면 어떨까. 그래서 괜찮다. 두 번째 옵션이 괜찮다고. 그래서 시작했을 때는 완전 코로나 한 가운데 뭐 접종도 못 되면서 어르신도 거의 많아지도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치매라는 건 개념이 너무 어마어마한 개념이니까 또 그때쯤 친할머니도 치매 때문에 돌아가셨기도 했고 그래서 치매이라는 게보다는 보호자의 속마음 그걸 결심하다가 치매 어르신 보호자의 한 기도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 작품은 엄마와 화가. 그건 그 화가 선생님이랑 안지 오래됐어요. 참 8년 정도, 9년. 그래서 이모 같은 그분이. 그래서 작품이 원래 그 화가 선생님의 개인전 치료에서 그냥 홍보 뭐 틀 수 있는 영상. 그래서 그런 바탕 시작했는데 화가 모델 작품 이 삼각형 그 모델 중에 한 명이 이 화가 선생님의 엄마 그 할머니.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센 요소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이거 괜찮다. 한번 이런 영상 말고 다큐 영화 그 매체 조금씩 뭐 하루 이틀 정도 촬영하고 조금씩 바뀌면 어떨까. 오케이 하셨다가 그래서 주거 촬영했고 매체를 바뀌어서 작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매체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말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앞에 것도 엄마를 위한 음악. 지금 길상이란 영화가 실제로 이제 그 행운을 빌어주는 목소리라면 그쪽은 또 음악이 있고, 근데 음악에서 특히나 손이 부각이 되는 기도하는 그건 뒤죠. 근데 그 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옵세션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손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손이 전달해주는 감각, 타치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감독이 많이 하시면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문학 전공이었는데 다 뭐 아시겠지만 셰익스피어가 그 눈이 그 영혼의 장문, 눈 통해서 영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영화적인 손이 마음의 장면. 손 보면 뭐 거짓말하면 뭐 손도 다 손으로 티가 나고 또 뭐 신하면 손으로. 또 특히 영상 카메라를 이렇게 손 찍으면 많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일단 뭐 엄마를 그 할머니 손 돌리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 되게 너무 뭐 이상하면서 예쁘면서 모든 인생이 다 담기는 요소.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뭐 찍을 수밖에 없고 엄마를 위한 음악은 사실 그 배우 젊은 여자가 배우인데 할머니는 그냥 그 뭐 할머니 치매 걸리신 할머니. 그래서 딸 엄마 관계에 뭐 뻥치는 그런 게 뻥쳤는데 너무 많이 노출되면 조금 신뢰가 있지 않을까. 또 그때는 마스크도 벗을 수 없었으니까 마스크 끼시는 어르신 그렇게 굳이 그 그림이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손이라도 아, 또 뭐 그림자, 네. 뒷모습 네, 그거만, 주로 네. 뒷모습, 그림자. 근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네요. 네, 또그 유리 유리는 그 제 고향에서 가져온 유리인데 아, 그래요? 예, 제 아직도 연출적인 꿈은 한 작품에서 고향 그 미국 중부 인디애나에서 인디애나하고 서울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한 작품에서 담길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데 이 작품 뭐 작은 예산, 작은 규모였지만은 그래도 고향에서 가져온 어, 뭐 그런 요소하고 네. 예. 보통 흙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 돌, 옥석 같은 유리 같은 유리 그 사실은 돌이 되기도 한 유리 같아 보였어요. 근데 그 냇물에 이제 그 주름 시간을 얘기해주고 세월을 얘기해주는 그 주름이 할머니의 손. 근데 손등에 있는 그 상처, 이제 그 부분이 살짝 보이면서 이게 주사 바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나는 상처이기도 하고 세월의 상처이기도 한데 그거하고 돌을 혹시 연결시켜 가지고 감독의 의도였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돌을 만지는 손이지만 그 돌 자체도 또 상처가 있잖아요. 유리 돌 마지막에 이제 만지는 그 돌과 이 할머니의 손 한쪽은 마비된 손이고 한쪽은 이제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있고 한쪽은 이제 손에 그 상처가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신 걸까요? 지기 전에 찍으면서 그런 의미도 없었지만 아 진짜. 일단 뭐 돌 같은 건 세 개라도 보여주면 의미가 생긴다 그렇게 좀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실 찍고 나서 아 할머니가 돌 그 유리 뭐 사용할 수 있는 손으로 유리 안 잡았다 아 망했다 아이 뭐 괜찮 뭐 편집부를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마지막 샷은 강에서 두 손이랑 이 요리랑 빛 속에 넣는 것 그거는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나서 뭐 전국에서 하시는 모습이 있는지 뭐 그런 약간 열리는 결말 좀 하고 싶었는데 상처랑 뭐 거기까지는 네, 계산 못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근데 딱 보여주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저도 한 10년 같이 지내면서 올해 돌아가셨는데 이 손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드는 게 이제 병원에서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일단 이제 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감독 길상림 감독에게 조령미 감독님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하셔서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기 보면 어쨌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는 왜냐하면 밝히면 이제 그게 불이익으로 다가오니까 그러면 감독님 스스로도 그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런 경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이은주와 매화 두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서 애정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우선은 저도 또한 은주와 같은 어떤 그 동포 출신이고 국적 취득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랄까 이런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시선과 그리고 고민을 항상 해왔었고 또 제 정체성에 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런 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주변의 어떤 이주민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한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어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되게 슬프면서도 또 되게 엄청 이상한 위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전에는 뭔가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편견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이 우리들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싸워왔다면 지금 제가 바라본 이런 현 시대에서는 이런 편견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 내부 안에서 같은 어떤 민족 혹은 같은 이 바운더리에서 서로를 향해서 날선 말들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관계가 비틀어지고 뭔가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좀 뭔가 그 현상이 굉장히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뭔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와 같은 어떤 민족이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축복의 어떤 염원의 말을 해준다면 그건 참 뜻깊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두 인물을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일상의 길상이 깃들기를 그렇게 축복의 말을 이제 해주고 싶으셨던 것 그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 장면 가까이에 왜 뒤로 숙이고 이제 은주가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주의 삶이라고 뭐 사실은 이주의 삶이 아니래도 우리 누구나 하나씩은 또는 큰 작은 아픔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또 이은주와 매화의 경우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그 느끼지 못할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주민으로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느끼고 있는 그 슬픔 또는 또 축복을 해주고 싶고 호랑이 기름을 발라주고 싶은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느껴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주민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 좀 더 그 따뜻한 말을 혹시나 이주민 예술제, 영화제, 영화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너무 큰 얘기인가? 영화로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 예술제에 이제 다녀가셨을 테고 또 이 자리에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혹시 더 이제 덧붙여서 그 축복의 말을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직접 이제 정말 관객분들한테도 해줄 수 있고. 제가 네, 제가 감히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영화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길상이라는 단어는 한국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한자 단어를 그대로 직번역해서 한국에서 번역하기로는 그냥 길상인 건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뭐 행운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그냥 우리 새해나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만수무강하세요. 약간 이런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길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게 뭔가 와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하고 뭔가 행운을 빌어주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인사치레 같은 느낌인데 이게 한국어로 직번역이 되면서 네. 나오는 뜻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이런 행운? 그래서 직번역을 하면 그러면 나는 너의 어떤 앞길에 행운을 빌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그런 지점들이 좀 이건 굉장히 좀 뭉클한 지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주 인물을 약간 앞으로도 이들이 비록 현재 삶이 조금 힘들고 좀 비참할지언정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길상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처럼 네 이렇게 와주신 분들한테서도 제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도 이런 길상의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길상이 사실 일상에 그냥 그 새해 음력 새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새해 이제 빨간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면서 길상이 이제 쓰여져 있는 봉투들을 이제 전달하거나 하는 거라면 사실 여기 이은주와
그 매화 사이에는 돈이라는 것, 인센티브로 나오는 그 돈이 결국은 엄마를 초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직접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는 아니죠. 사실 이은주가 매화를 경계하면서 떼놓으려고 하면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그게 이제 슬픔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주민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일상을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과 뭐 때로는 혐오와 암묵적인 그 동의를 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 또는 한국인들과 이 전체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래도 그 영화, 영상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가 따뜻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포레스트 감독님한테로 이제 다시 좀 들어가서 아까 이제 할머니의 손 뭐 이렇게 상처 이건 생각하지 못했다 했는데 사실은 그 동료 퐁당퐁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냇물 자체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게 세월이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김미영 화가님 그 화가의 그 작품 세계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 작품 세계에서 그 어머니를 그리는 것 둘 다 지금 영화는 어머니잖아요. 엄마. 그 엄마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나누고 싶으신 건지 목소리로 한번 영상으로 매체로는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을 견딘 그 한 인간에 대한 예인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엄마라는 손을 잡고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엄마를 생각하신 건지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가 엄마랑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일단 작품 들어가면은 진짜 그 김명미 그 화가 선생님이 사실 연출적인 목적이 많았어요. 그런 옛날처럼 돈이 없을 때 옛날처럼 돈이 없을 때 모델 섭외 못할 때 엄마를 이렇게 누드 모델 시켰긴 했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괜찮을까요? 되게 센 여성이니까 또 가정적인 그런 트라우마, 시발이도 들어와가지고 또 동생도 들어가시고 아빠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가정적인 트라우마 보내고 풍풍 울고 무너지는 것도 그거 선생님의 연출적인 목적. 오케이 좋다 뭐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엄마 네. 어떻게 또 사실 그 단편 영화 뭐 장편처럼 찍었으면 할머니 다 들어가실 때까지 뭐 폴로잉 하다가 또 뭐 네. 요양원 뭐 보내신 다음에도 뭐 그것도 찍고 뭐 그게 장편이라면 그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건 하지 못해서 사실 촬영한 지 한 3일밖에 못해서 다 합치면 시간 한 5년 정도. 그래도 영화 속에서 들어가시는 모습 필요한다. 그래서 손 잡고 뭐 그렇게 그림 배부른 뭐 임신된 그림 그 속에 들어갔다가 정말 빠져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다. 엄마와 다 같이 있다. 그런 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엄마 들어가시는 것도 되게 무섭고 큰 두려움 중에 하나. 네. 아빠 들어가신 지 좀 됐는데 엄마까지는 아직 생각하기 싫어해요. 네. 또 네.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됐고 엄마를 미국에서 혼자 계시고 남동생 누나 있지만은 제가 여기 멀리 와 있으니까 항상 엄마를 생각하죠. 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건 많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영화를 보고 소감도 있고 질문도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소감을 나눠 주셔도 좋고 감독님 두 분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네. 네. 그 길상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매화 씨랑 은주 씨랑 이제 뭐 같은 동포고 그러긴 하지만 약간 은주 씨는 좀 날이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매화 씨는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왜 다를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말하자면 매아 씨가 또 이렇게 팍팍한 이런 이주의 삶을 살다 보면 은주 씨처럼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어떤 성격 내지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두 캐릭터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 두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은주라는 캐릭터는 뭔가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으면서 어떤 저의 일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러면도 이렇게 힘들게 아까 살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힘겨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겨워 보이는 인물한테 뭔가 아예 정반대인 인물이 나타나면 어떨까 어떤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화라는 어떤 캐릭터가 떠올랐고 그 글을 쓰면서도 뭔가 매화는 어딘가에 있겠지만 저한테는 뭔가 되게 환상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저희 주변 친구들이나 좀 선배들이 봤을 때도 매화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너무 너무 착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은 그냥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 포용할 수가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단어 그 어떤 구절이 있는데요. 그 김혜란 작가님의 어떤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어떤 선배가 자신의 후배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 너는 커서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이런 문단이 있는데 그 문단이 뭔가 이 둘의 어떤 서사를 놓고 봤을 때 아마 은주는 매화를 보면서 약간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은주는 매화에 비해서 좀 더 오랫동안 경험을 했었고 또 이런 문화나 이런 경험을 살아온 사람이고 매화는 이제 막 이 경험, 이 문화와 이 경험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만약에 은주의 있던 지금 삶의 힘듦과 이런 상태에서 매화를 보면서 뭔가 읊조릴 수 있는 말이 겨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뭔가 슬프면서도 뭔가 되게 그 은주 캐릭터에는 굉장히 좀 맞는 구절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뭐 소감이나 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이주민 예술제 사실 오늘 처음 우연히 오게 됐는데 영화 너무 길상부터 해서 포레스트 감독님 거 다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역시 할머니 혹은 엄마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막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특히 두 번째가 시작하자마자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저를 어디로 좀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기억 속으로. 그래서 깊은 공감을 하면서 어떤 뭔지 모를 따뜻함과 뭔지 모른 제 안에 있는 어떤 사진 같은 기억들이 막 떠올려서 좀 힘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자 아까 뭐 포레스트 감독님이 뒤돌아 있었던 거는 마스크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약간 깨긴 했는데 그런데 그 음악이 딱 없어지고 뒤돌아왔을 때 뭔가 저한테 무겁게 훅 다가오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음악이었죠, 사실. 엄마를 위한 음악이라고 해서 어떤 음악이 무조건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음악이 나와서 뭐야 혹시 저는 그거 보면서 감독은 나를 읽었나? 내가 울지 말라고?
예, 나를 울지 말라고 하는 건가? 어떤 이런 의외적인 것들을 계산했나?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오셨고, 아 이게 그 노래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적인 껍데기가 딱 그때 음악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음악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생뚱맞게 뭐 어느 정도 안 맞다고 생각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저도 그거 인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노래랑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배경에서 이런 음악은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 여유도 제작적인 여유도 있었으니까. 근데 또 내용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자막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해해도 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뭐 자막 아예 없으니까 그냥 제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노래 가사, 그 합창, 그거 자막으로 하긴 했어요. 그거는 흑인 고스펠 통해서 펑크 70년대 뭐 현대 음악 들어가서 이런 하여튼 뭐가 힙합 할아버지 씨앗들 힙합의 씨앗들 또 뭐 말차가 내려와가지고 제가 탑승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겠다. 너희 시절에 뭐 이거 뭐가 말차 내려가서 탑승하고 다시 아프리카 갈 수 있겠다. 그런 다 담기는 노래인데 그래서 한번 뭐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그 부분이 오히려 다시금 생각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저를. 사실 만약에 땡벌이라는 노래가 나오거나 뭐 저희 할머니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다면 뭔가 알면서 그냥 진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잠깐 다시 확 시선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꼭 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 그냥 마무리 인사를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우선은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주민 예술제, 저도 오랫동안 이주민으로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제 영화로 이런 예술제에 와서 네, 이렇게 또 같은 어떤 공감대와 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체성과 혹은 어떤 고민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여기 예술제에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그 3대에 걸친 조선족 이야기라고 하면서 령영이라는 것도 만드신 걸로 네.
네. 어떻게 그리고 하시죠? 네. 빈집과 우물 뭐 등등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충실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뭐 이주민이란 말 자체가 어색한데요. 저는 늘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면 한국인이기도 하고 굳이 우리가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세계가 오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다 그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이 영화 안에서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감독님의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이주민 예술제의 그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포레스트 감독님 뭐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그 영화 김영미 감독님 하고 엄마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뒷모습 속에서 갑자기 사이에 푸른 그 옷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약간 커졌다가 그 이미지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화면으로 가서 그림 속에 이제 모습들로 가고 다시 실물이 또 밀고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가다가 드러나는 그게 뭘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근데 어쨌건 이건 질문이고 마지막 이제 멘트를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답 짧게 네네. 대답해 드릴게요. 사실 손 잡고 따라가는 게 카메라 실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샷이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도 마지막 몽타지 완전 시작이고 가슴 무너지고 막 이거 최고 뭐 이거 너무 그런 욕심 가졌는데 그래서 목적지 이렇게 뭐 다시 화면 다시 그림 들어가야 근데 뭐 편집 뭐 이것저것 좀 시도해봤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할머니가 뒤로 가서 감정 화면 갔다가 이제는 뭐 전국 들어가셔가 영어적인 죽음 다음에 뭐가 있겠다. 다시 재생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각적으로 하여튼 그런 근데- 깊은 뜻이. 이제 아무래도 예. 그래도 어떤 제가 만든 모든 작품이 여기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모든 작품. 예, 또 네. 내년도 들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 매체 정말 실험적인 매체로 만들고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가 이주민 예술제잖아요. 근데 예술제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영화만이 아니라 영상만이 아니라 그림, 음악 지금 그게 함께 영상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예술제다운 그러한 상영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같이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내일 행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3시? 뭐라? 3시 반에. 3시 반 크게 좀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어때? 30분에 이주민의 그 퍼포먼스와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가기수국장에서 합니다.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입니다. 네. 상세하게 관심이 있으시면 나가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즐겼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두 분의 그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민 예술제 주최 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